요즘 학교는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가? 이 숙박형을 가게 되면 이게 인천교육청에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보내줬거든요.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인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게 학교라고 하는 건 단체고 개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같이 마음 놓고 이렇게 지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번 주 교사단 네. 그 엄문영 교수님과 거의 한 달 만에 같이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잠시 뭐 일이 있어서 여러분 뵙지 못했는데요. 교사단 에듀톡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입니다. 짜잔. 네, 이제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 오늘 저기 교수님 이렇게 서울대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벚꽃이 낙성대 밑에 아주 꽃이 잔뜩 피었더라고요. 네. 아. 이게 숨어 있는 명소입니다. 벚꽃. 서울대고 낙성대 공원하고 서울대 안에 캠퍼스도 되게 좋고요. 네네. 제가 어제죠. 어제 순천향대학교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네네. 갔더니 거기에도 학교 안이 전부 다 벚꽃으로 막 일부러 해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방송 나갈 때쯤에는 뭐 벚꽃이 다 졌겠지만 어쨌든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봄이 오면은 이게 보통 학교가 그렇습니다. 3월에는 학급 운영 때문에 응.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잘 안 보내요 요즘에. 그 애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라고. 좋네.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가동이 되는데 지금 막 이제 여러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나 네. 수학 여행이나 이런 것도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네. 학교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학원이가 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이제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수학 여행이나 가는 시즌이 되다 보면 맘카페나 이런 데 꼭 글이 올라옵니다. 학부모님들이. 네. 옆 학교는 어딜 가는데 아. 우리는 왜 수학 여행 안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오는데 음.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왜 네. 이게 수학여행 참 예전에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고 그랬는데 음. 요즘 학교는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 현장의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네. 이야기를 좀 전개해 저도 보려고 뭐 합니다. 학부모로서 우리 초등학교 애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애들 일단은 기대는 해요. 기대는 그럼요. 하고요. 그리고 요즘 급식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도시락을 싸가거나 어떤 학년은 거기에 있는 뭐 식당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락을 싸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라서 그게 엄청 신경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애들은 상당히 기대를 한다.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애가 무슨 가서 조금 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앞서고 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수학여행 저도 많이 갔었던 네네. 이제 세대니까 근데 수학여행 가면은 물론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끼리 뭐 재밌지. 있고, 또 이제 뭐 밤에 또 막 장난치고, 장난치고 늦게 자도 되고. 네, 여기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난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맞아요. 베개 싸움하고. 네네네. 아니 뭐 그런 추억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그 한 2000년 초반 그때 한 중후반 뭐 그때부터 네네네.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좀 되게 좀 지나간 좀 안타까운 큰 음. 사건이기도 한데 세월호 사건도 맞아요. 되게 또 컸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018년인가 사건일 것 같아요. 그 체험학습 도중에 그 애가 그 작년 배탈이 나가지고 대변을 버스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실수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이가 좀 이제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부모님이랑 연락한 다음에 휴게소에 이제 아이를 두고 이제 교사가 인솔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 두고 갔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정신없지. 네네.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 선생님이 뭐 아동학대로 또 이제 신고당해가지고 아. 또 이게 그때부터 뭐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 체험학습 이제 가는 거 이제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나라도 교사면은 네. 가는 게 부담이겠다. 요 최근에는 또 노란버스 이슈도 있었잖아요. 스쿨버스 네네. 그게 돼야 뭐 운행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 어떻게 하냐 이거 교사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학교 관리자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책임은 내가 진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래도 아니 사고가 나면은 담당 교사도 그렇죠. 민사상의 그렇죠. 그거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물론 요즘에 교육청에서 뭐 그 이제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래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선생님들께서 좀 현장 체험 학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숙박형 어떤 현장 체험이나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담을 가지는 아니 요즘 그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들이 수학여행 가는 게 부활이 됐어요? 요즘에 이제 가는 학교들이 꽤 있죠. 제가 이제 근무하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3일 거예요. 그다음에 고2, 고1 그 이제 돈을 의무적으로 주는데
아, 내려오는 돈이 있구나.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학생 1인당 25만 원을 줘요.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가라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개인 학생 예를 난 안 가겠어요. 그러면 네.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환불을 뭐 하든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여행이 네. 다시 붐이 뭐 학교별로 다르지만 있는데 학생의 선택권이 있느냐는 거지. 뭐 본인이 가요. 선택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선택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부활했다라는 느낌보다 어. 보내는 거죠. 돈을 이제 내려보내서. 그래서 뭐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애들은 너무 가고 싶어 하겠네.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이제 인당 25만 원이니까 사실 이게 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특히 네, 음.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죠.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조금씩 네네네. 가고 있다 이런 거. 네. 어. 그래서 뭐 일일령 뭐 아이들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음. 이런 거 가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부담으로서 다가오진 않는데, 이 숙박형을 가게 되면 이게 인천교육청에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이 이렇게 이제 다운받았는데 대략 한 200페이지 된다면서요.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인데 여기에 1년에 맞춰서 이제 쓰다 보면 거의 뭐 책 한 권 수준의 어떤 그 이제 문서를 이제 생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좀 이제 추진하려면 이제 학원이 심의를 받고 이제 답사도 2번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또 학부모 위원과 뭐 교사와 이런 분들이 또 다 가야 되고요. 또 뭐 어떤 사전 신고, 뭐 컨설팅 신청, 그리고 계약까지 해야 되고 또 계약 후에 또 답사도 또 갔다 와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게 오롯이 담임의 임무예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담임이 이제 그 학년에 보직교사가 있거든요. 예. 6학년 부장교사가 네, 이 네, 일을 책임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게 6학년 보직교사를 맡게 되면 제일 화두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올해 숙박형을 가냐 안 가냐 선생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관내 이제 인천 서구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한 지역에서는 한두 군데 정도만 이제 숙박형을 가고 나머지는 다 일일형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학교들은 이제 대부분 또 교장 선생님이 또 이제 아이들 졸업하기 전에 좀 특별한 추억을 남겨야 되지 않나. 근데 갔다가 선생님도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뭐 실례로 이제 학부모님들도 민원도 이제 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애가 고데기를 못 가져오게 했다는데 아니야, 왜 못 가져오게 하냐 학교에서. 그럴 거면 전자포트나 전기포트 이런 것도 숙소에 있는 거 다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또 다퉈서 뭐 민원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뭐 놀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요 매뉴얼에 참 이게 뭐 Q&A 공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교사들은 24시간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자지 말라고. 그럼요. 이제 가는 순간 교대로 이제 제가 보초 써야 돼? 제가 헌병 출신인데 옛날 불침번 쓰는 느낌으로 이제 근무도 짜서 너무 이제 번거롭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이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친목 차원이나 이런 뭐 추억 쌓고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러네. 그리고 매뉴얼도 너무 규제 중심이고 불편한 것들이 많네. 간소화해야 될 것도 많겠네요. 네, 좀 그런 간소화가 좀 됐으면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문화도 많이 바뀌고, 네네. 이 수학여행이 원래 만들어진 자체도 그 어떤 예전에 그 지방에 살던 학생들이 서울이나 이런 근교의 도시에 와서 또 문화도 거기 교류해보고, 맞아, 또 혹은 맞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뭐 지방의 어떤 유적지나 이런 데 가서 또 풍부하게 탐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회 아니면 네, 좀 좋은데 여행 가고 할 형편이 못 됐으니까 네. 학교가 그걸 대신해 준 건데 네. 시대가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체험학습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 네, 부모님들하고도 가정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고 그래서 있는데. 좀 학교별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런 양해가 별로 없으면 내가 봤을 때는 좀 시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 수학여행, 뭐 네. 숙박형 체험학습도. 네, 근데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 요즘에 이제 일일형이나 이런 것도 다녀오는 경우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뭐 네네네. 준비하는 교사 입장이나 또 네. 아이들도 뭐 일일형으로 뭐 이런 지역 관내에 갈 만한 데도 또 충분히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 대체 활동들을 좀 하고, 혹은 네. 숙박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조금 좀 어떤 업무적으로 좀 간소화 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교사가 이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히려 법적인 매뉴얼이나 교사를 좀 보호하는 그런 걸 해주고, 학부모님들도 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아이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접어두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 말씀 잘 따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교사를 도와주고 그런 좀 문화나 어떤 분위기가 없으면 교사가 굳이 이거를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하기는 또 그 효과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다 좋은 곳 많이 가고 해외까지도 가고 학기 중에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단일 코스로 짜잔하게 갈 수 있는 데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그 하여튼 사고가 안 날 수는 없고 어떻게 좀 안전하게 우리가 그 보장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어느 교사들들 그리고 어느 학부모든 뭐 마음 놓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맘카페에 아마도 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할 거예요. 뭐 이제 엄마들은 왜 우리 학교는 안 가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또 학교에서도 나름 또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도 이제 교사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추억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게 학교라고 하는 건 단체고 개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생각해보세요. 자기 가정의 애들도 유별난데 걔네들이 20명, 15명 모일 때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이해해가면서 같이 결정하고 교장선생님들도 교사들 편에 서가지고 좀 업무에 대해서 덜어주시고 일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사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교사가 같이 마음 놓고 이렇게 지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과 근 한 달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즐겁고 앞으로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우리 애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교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